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팀은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니까요. 10시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하락세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온종일 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고요. 거기에다가 미중 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오늘은 좀 관망 심리가 짙은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소폭 올랐습니다. 장 막판에 0.01% 올랐다고 하기에도 참 정말 재미있는 그런 지수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짙었기 때문에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는 어떤 업종들과 종목들에 좀 주목을 둬야 하는지 개별적인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때그때마다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과 그리고 유튜브 활용하시면 연락 주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동안 중간중간마다 실시간으로 연락이 들어오는 궁금증들을 그때그때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 쪽으로 또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요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활짝 열려있는 메신저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무료 강연의 소식이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함께 보시죠. 2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대구에서 정재훈 전문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영남타워 지하 2층 소강당에서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023153-2664번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참석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강연에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는 7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둘째 주 토요일이죠.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신다면은 정말 하반기에 어떤 업종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로 도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전화번호 활용하셔가지고 여승재 전문위원 무료 강연에 미리 상담 접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성 전문위원의 강연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 시간과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다르죠. 여의도로 가신다면 김현성 전문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주식 천왕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시장을 이기는 방법 어떤 건지 전문가의 대답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 전화번호로 예약 접수하신 다음에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네요. 90.67% 수익률로 1위에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하체기위원회 TK케미칼도 24.81% 수익률로 여전히 2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회 코이버는 20.27%로 3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승재위원회 대덕전자는 18.69%, 김현성위원회 에이테크솔루션은 17.22%로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승재위원회 와이솔은 15.55%, 김현성위원회 윈스는 13.16%, 김현성위원회 우리로 11.38%로 8위에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하체기위원회 현대차는 10.55%, 하체기위원회 BDI는 7%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0일부터 1일까지 종목들 저희가 포트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익률 체크를 해드렸고요. 먼저 오늘장에서 이제 내일부터 어떤 전략으로 포트에 담아있는 종목들을 대응하시면 좋을지 리뷰해드릴 전문위원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과 김현석 전문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항상 시장 이야기 나누기 전에 늘 해야 하는 일이죠.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선 전문위원님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오늘 시장이 참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온 빨간불이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더 짚어보고 가볼까요? 네. 그동안 꾸준히 조금 더 큰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특히 기관이 6월 말에 들어오면서 지금 그 랠리를 보여줬던 종목들, 수익이 좀 많이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그러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추세 흐름에는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21선을 지지하면서 오늘 상당히 양봉으로 반등하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앞으로는 다시 조정 파동 이후에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12,100원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목표가 12,100원 잡으시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윈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3%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올해 들어서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보합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전망 계속해서 좀 짚어볼까요, 저희가? 이 종목 역시 실적 우량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조금 걸음은 느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분하게 상승 추세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차익 매물로 인해서 조금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죠. 하지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에서 더 이상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전 최고점이었던 18,150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윈스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함께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우리 김현석 의원의 우리로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 한 2% 넘게 내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11%가 넘어요.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 역시 수익을 하면 절반 이상 반납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분할로 수익 대응을 하신 이후에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충분히 3,750원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5G 관련 섹터들이 지금 1차적인 랠리를 보여줬던 대장군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그 기관들의 차익 매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에 지금 굉장히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오늘 정도 이렇게 좀 지지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우리로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는 3,150원 부근에서 지지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그려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인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매수가를 돌파하고도 지금 플러스권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 시크릿 종목으로 추천드릴 때 굉장히 그 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었죠, 수급이. 그런데 제가 바이오 섹터 종목을 굉장히 오랜만에 추천을 드린다고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 재료가 남아있는 그 나스닥 상장에 대한 자회사 재료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급등 이후에 이 종목은 낙폭과대주로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그 수익권을 줬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양봉으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한번 또 멋진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콘 다음 주 상세에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해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역시나 보유하는 의견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현성 위원께서 저희 배트맨 시간에 시크릿 추천주로 한번 정말 레전드 기록을 세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지금 또 짚어보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에 또 한 번 상한가가 나왔었어요. 이 종목은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위원님? 자, 이 종목이 그 배트맨에서 아마 가장 핫한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제가 5월 초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런데 추천 이후에 바로 2연속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 날도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3일 만에 거의 한 75% 가까운 급등 랠리를 보여준 종목이죠.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한번 1차 랠리 상승 급등 랠리를 보여준 이후에 파동상 보시면은 조정 파동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이틀 전에 다시 한번 그동안의 쉬어가는 흐름을 깨고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신고가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포트에 그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지만은 중간에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구간 쌍바닥을 만들었던 이 구간에서 공략했었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아직 재료가 아마존과의 납품 이런 그런 재료들이 살아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단 한 달 반 만에 거의 150% 가까운 수익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는 상당히 2차 슈팅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시고 단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고 보유하신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3,7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트맨에서 정말 전설 같은 종목입니다. 남성 김현성 위원의 시크릿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채기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대차에 대한 리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석유회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하고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 이제 시작인가요? 이따가 다음 주제에 이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떤 CG를 이제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 좀 드렸었죠. 일단은 이제는 내연 기관차들의 그 판매가 지금 점점 좀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들이 지금 메꿔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연 기관차의 자동차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 성장인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서 좀 여러분께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수익을 좀 듬뿍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짧게 좀 대응하실 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는 수소 연관을 해서 좀 기대의 심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잠시 뒤에 트레이딩 이슈 전략 시간에 짚어볼 거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체계위원회 포트 종목입니다. 저희 지금 수익률, 우리 현대차가 지금 몇 위에 자리를 하고 있냐면요. 9위에 자리를 하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었으니까요.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체계위원회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팅크웨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종목은 지금 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AS가 필요해 보여요.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살짝 좀 눌렸었죠. 눌렸을 때도 제가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그 성장주다 하나 말씀드리면서 팅크웨어 하면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블랙박스.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지금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 같은 경우가 그 5G 해가지고 자율주행차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그 5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AR, 그다음 VR이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깊게 좀 보시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 좀 시켜보자는 말씀들. 최근에 또 보면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동회에서는 꾸준하게 좀 우상하고 있는 그런 패턴도 만들어졌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팅크웨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뷰 함께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 하체계열의 종목인데요. 탑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양봉으로 밑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어요. 내일장 흐름 어떨까요?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았었어요. 어제도 좀 좋지가 않았고 오늘도 좀 잠깐 밀렸다가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좀 눌림목에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느냐 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탑 엔지니어 같은 뭐 일단 이게 올라왔을 때 강세를 보였었던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에서 파워로이스. 근데 파워로이스가 카메라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도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탑 엔지니어링이 이제는 뭐 실적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아지는,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실적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분기 이제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때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탑 엔지니어링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매매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눈치를 좀 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저가 매수 가격대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오늘 저가가 9,990원이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매수 기회 타임으로 한번 잡아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으로 함께 해봤고요. 저희가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체기 위원께서 매수 접근 자리를 잡아주셨는데요. 9,990원 오늘 장중에 저가였습니다. 9,990원 기억을 해두시고 내일장부터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확인해보고 전략까지 함께하는 세우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코너는 추천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코너는 탑 시크릿 추천주 코너인데요. 저희가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 있는 것처럼 추천주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종목인지 방송 당일에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전문위원회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당일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바로 당일에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전문위원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와 주셨는지 저희가 차트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명과 가격대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40억,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상승세가 나왔고요. 일단 어떤 업종인지도 참 궁금하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어떤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떤 분의 종목이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우리 김현석 위원님이 제2의 남성 같은 종목을 지금 잘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재료가 많이 노출이 안 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에 비해서 상당히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패션 의류나 이 국내 내수주들이 가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 역시 패션 관련된 내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매출이 그 미국 쪽으로의 그 대형 바이어들 쪽으로의 어떤 그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매출차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한 번에 급등 N파동 조정을 거치고 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장 공략해 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내일장부터 공략이 가능한 종목 추천주로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G20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참 변동성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종목을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와 주신 것 같은데 패션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네요. 일단 하채기 위원께서는 이 종목 지금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이 종목이 한때 이 그룹이 한때 또 이렇게 정치인 테마하고도 좀 연관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좀 상승세가 좀 나왔다가 지금 살짝 좀 눌려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없이 좀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정치 테마적으로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저는 좀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노출은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노출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지금 단기간에 지금 올라가지고 눌리면 좋지만 전체적인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리 좀 보시면은 한 번쯤은 우리 또 김현석 의원님께서 급등한 종목들을 한 번씩 소개해 드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도 엮인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상승 파동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러다가 남성처럼 갑자기 또 상한가에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바로 내일 상한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우리 김현석 위원께서 이미 한번 배트맨 시크릿 추천주 시간에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지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오늘의 시크릿 추천 종목 김현석 위원의 종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4989번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내일장 공략주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코너는 오늘 시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 건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시라고 지금 몇 분 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TK케미칼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 너무 궁금한 게 배트맨 시청하시고 하치기 위원 추천 종목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구정 전에 매수했습니다. 아, 그 전에 하셨어요? 네네. 매수가가 근데 상당히 그래도 좋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 2,83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하치기 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상담 한번 주셨죠? 네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지고 가시라고 했죠. 그냥 오늘 말을, 이걸 텔레비를 봐도 얘기를 안 해서 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TV 안 보셨어요? 네, 아니, 내가 계속 봤는데 TK 케미칼에 대해서는 안 나오던데.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예, 어머니께서 어제 안 보셨네. 드라마 보셨죠? 어제는 봤어요. 그래요, 어제 오늘 얘기를 예. 안 하시기에. 어제 다 했었거든요. 종목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는. 아. 제가 그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치주로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들. 혹시 저 어머니 제 카톡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에. 안 들어오시 그 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이거 TK 케미칼 7 계좌 네.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TK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매도 사인, 제 계좌 매도 사인 나가면은 매도하면 그때 같이 매도하자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요즘 최근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어머니. 네네. 그래서 들어오신 거죠, 지금. 네. 그래도 저는 네. 앞전에는 계속 떨어져도 그냥 계속 갔거든요. 이를 사고 나서 한 번도 네.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다가 예. 이제 요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제 네, 시작이에요, 지금 어머니 10%더 수익이.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예? 10% 정도 매수 더 하는 거. 10% 더 매수하신다고? 네. 어머니, 네. 그러면 평단가가 올라가고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세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또 평단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예요. 조금 올라가니까 또 하고 또 올라가면 계속 평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30% 되시잖아요. 네네. 이 정도 되면 충분하시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네. 간단하게 주가가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 리딩 하는데 정말 불안하다 싶으시면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세요. 아셨어요, 어머니? 예,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네. 시간 나시면 제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계좌를 오픈했기 때문에 네. 그 계좌하고 같이 리딩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와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 계좌를 매도를 전량 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진입니다, 어머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TK케미칼 하치기 위원께서 저희 배트맨 시간에 리뷰를 해드릴 때 늘 목표가 6,000원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배트맨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응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늘처럼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치기 검색하시고 톡방에 무료 입장하셔가지고 무료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하나투어 어제도 전화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내도 했어요. 맞으시죠? 예, 58,000원에 50%도 맞으신가요? 예, 예, 오늘 또 내려가가지고 연락 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김현성 의원 연결해 드릴게요. 어제 그 하태원 씨한테 물어봤는데, 어제요? 예, 어제 하치기 위원께 좀 상담을 받으셨었는데 그럼 일단 김현성 의원 연결해 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치기 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아버님.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상담 받으셨다고요? 예, 네.
어떻게 좀 궁금하신 게 제일 뭐세요, 지금, 현재? 그래, 어제 저 하순생한테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네. 오늘 또 내려갈게 걱정이 돼서 그래 물어본 이 종목 왜 매수하셨어요, 근데? 예? 왜 매수하셨어요? 아, 마신 이유가 거기, 회사는 걔 왔는데, 네. 걔 안고 내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130개 그 대리점이 있고, 네. 또 알아보니까 일본 사람이 그 지분율이 있고, 네. 그래서 또 이 주식을 내가 그전 때도 많이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주식을 수익을 많이 냈어, 내가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연중 바닥인데, 네네. 그래서 좀 더 살까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근데 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위험한 그 경험이 뭐냐면요. 예. 한번 재미 본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맞습니다. 수익 냈던 정말. 종목들은 예. 그 종목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종목이 계속 물론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정보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 맞습니다. 종목의 그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추세 흐름을 예.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내가 예전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수익을 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예.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도 또 어떤 회계 관련해서 또 예. 악재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바닥권이지만은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추세 자체는 굉장히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추세예요. 하락 추세를 예, 예. 진행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월봉을 예. 보시면 한번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6개월 이상 하락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예. 횡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그 단체 관광이 아직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굉장히 네.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아직 못 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 실적을 좀 보셨죠? 예. 네, 영업이익이 상당히 작년에는 반토막이 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한번 예전 수준을 회복할 거로 2017년도에 그 실적을 회복할 거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예. 자, 영업이익이 올해 45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이 종목의 주당 그 EPS가 2,563원이에요. 주당 수익 가치가. 그런데 퍼가 지금 보시면은 PER이 20이에요. 20. 예. 예. 네. 작년, 재작년까지는 퍼 수준이 90이 넘었었어요. 예. 네,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PER이 20 수준이면은 굉장히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거는 사실상 저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그럼 언제 회복하느냐의 관건인데요.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을 이미 깼어요. 그래서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보유하시면 안 됐었어요. 어제나 최근에 만약에 상담을 받으셨다면 차라리 7, 8%에서라도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이 종목은. 예. 근데 손절을 안 하시고 지금 계속 보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 계속해서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이 나오지 않고 조금씩 계속 빠지는 경우에는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수급적인 차원도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미련을 희망 고문 갖지 마시고 51,800원 오늘 저점을 내일 만약에 지켜준다면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되
만약에 51,800원을 이탈한다면 내일 장중 내일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그다음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미련을 버리시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깝는데 이 배당도 2번 주고 그러는데 네. 내가 이거를 팔고 삼성전기를 한번 사볼까요? 그런 추가적인 카톡방 전문위원님들 제방 공개방이나 어디 들어오셔도요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추천 종목들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하시면은 또 좋은 종목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버님. 예, 일단 삼성전기 매수 고민 있으신 부분은요. 예, 저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함께 하시거나 또 저희가 또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 찾아뵙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하나투어에 대해서 하채기 위원도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어제 내가 선생님 말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은 우리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밖에서 들어온다거나 나가는 거는 최대 고객은 중국이었잖아요, 아버님. 예, 근데 중국에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지금 사드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게임주라든가 카지노 이것도 좀 안 가고 있는 부분.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갑질 사건 해결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 여행에 대한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패키지 상품 쪽에서 조금 취소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 일정한 부분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하나 더 빠르게 나오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랬을 때 좀 그 시장의 탄력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올라오시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불안하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좀 상승했지만은 약보합에 지금 마감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G20에서 지금 만난다고 했지만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근다 해서 또 단기간에 이거 확실하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은 10월 달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도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좋았지만은 그 후에 대화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 지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G20을 좀 통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협상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걸 이용해서 나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님한테. 고맙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예. 그런데 다음에 또 한번 주세요. 카톡방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가 들어가면 돼요? 톡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버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이 너무 어려우실 때는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네, 샵 4989번으로 예. 하치기위원회 톡방 들어가고 싶어요. 또는 김현성 의원. 하태기원 문자로 4989 하면 됩니까? 네네, 샵 누르시고요. 4989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태기 선생님 이름 돼야 되겠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가기 가능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그렇게 보내주세요, 아버님.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중간중간마다 또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이번 시간은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또 한참 이슈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6세대 128단 낸드를 양산했다라는 소식, 반도체주 전망,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참 놀라웠는데 장중에 기사가 또 하나 났어요. 세계 최초로 SK하이닉스가 128단 낸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전망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현석 위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방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28단 낸드 양산한다는 또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주가는 앞으로 향방이 어떨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 상반기에는 올 하반기 정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다들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무역 전쟁이 미중 간에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화웨이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면서 아직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리고 기업들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비상 체제로 돌입하면서 상당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회복되지 않고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는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 컨센서스를 좀 보시면은 올해 워낙 지금 분기별 실적이 너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에도 지금 뭐 1조가 채 안 되죠. 그리고 뭐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3분기에도 1조 3천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하이닉스가 한 20조 이상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조 원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주당 가치를 환산해 봤을 때 PER이 약 한 15배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뭐 한 2에서 5에서 뭐 7 그 수준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올해 워낙 실적이 반토막이 아니라 뭐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상당히 고평가된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강한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대형 우량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졌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지수를 추종하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관련 어떤 반도체라든가 카메라 모듈, 뭐 기타, 자율주행, 뭐 5G 섹터 이런 쪽들의 어떤 강세,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하반기에도 역시 조금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IT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하치기 의원께서는 전기전자 업종 비롯해서 가지고 이제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번에 제가 한번 화웨이 제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도체 중에서 좀 구분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마이크론 쪽에서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미국 쪽에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6세대 128단 낸드 양산이 또 같이 맞물렸죠. 그러면서 상당히 오늘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를 좀 받쳤다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주요 보면은 매출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 사업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를 누가 가장 많이 사가는지 그걸 좀 봐야겠는데 그게 바로 화웨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CG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은 화웨이가 어떤가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제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어제는 중국 3대 은행도 좀 제재를 받는 부분, 그전엔 또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좀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쪽의 사업 자체가 좋지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차지하는 게 바로 화웨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사업도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예상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2019년대 올해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확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절반 정도 18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20년이라든가 그다음 21년도에도 봐도 2018년도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컨센서스 예측이지만은 예측 부분에서 봤을 때 2021년까지 봤을 때 2018년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성장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만 좀 치중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도 치중을 하듯이 빨리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비메모리 쪽으로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한쪽에서의 몰려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좀 이기고 왔을 때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그것도 실적도 봤을 때도 앞으로 몇 년간 역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 통신 장비라든가 휴대폰 부품 이쪽은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용화했었죠. 그러면은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특히 5G 쪽에서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근데 화웨이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제재를 하지 못하면, 그럼 2등으로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이 바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부품들을 장비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지만 자이링스에서 나오는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머지 제품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요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된 화웨이를 제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 쪽, 특히 삼성 쪽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5G 통신력. 그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께서 이게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이죠. 자, 우리나라,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 그다음에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커가는, 그래서 이 5G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오늘 또 기사가 나섰죠. 삼성에서 6세대 연구 조직을 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이 통신 쪽에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화웨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겠죠. 지난번에 한번 이것도 제가 다 CG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화웨이에 제재가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었고, 제재를 받았을 경우 화웨이가 유럽이라든가 남미 쪽에서 아예 시장 점유율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한국이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듯이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죠. 카메라. 지금 X10 5G 폰 가지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지금 4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메라는 5개도 들어가고 6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카메라 쪽에서 고사양으로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품 들어간 것들도 5G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도 좀 여러분께 잘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하셔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메모리 쪽은 대형주 쪽이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통신 장비라든가 휴대부품 이런 쪽은 좀 소형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으로 반도체주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으로 김현성 위원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 주셨는데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하반기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뒤 2부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다뤄보기 전에 주제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코스피 대형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마치기 전에 하반기에 증시 반등 기대감이 높다 아니다로 두 분께서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석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구간 6월과 5월을 지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에는 일단은 이번 주에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그 미중 간의 최소한의 어떤 그 딜, 쉽게 말해서 노딜이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3,250불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내년 대선을 위한 어떤 스케줄과 맞물려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야 되고요. 그런 전제 속에서 만약에 미 연준에서의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나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함께 할 거고요. 하재기 위원님께서는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증시 반등할 것 같다 아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반등한다고 말씀드리고 부연은 2부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트맨 잠시 뒤에 2부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